서점으로 출근하기 전에 저도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 파란색 스카프 맨몸으로 여러분을 만날 순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점의 북펀드 코너에서 봤는데 제목만 보고서도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업복이라는 단어에 저는 약간의 향수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편은 아닙니다만 한평생 노가다로 가정을 지켜온 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름때 먹은 작업복을 빨래해서 챙겨주시는 어머니가 떠올라요. 갈등이 심했던 부부의 유대를 그나마 지켜주던 그 무언가가 작업복이었거든요. 그래도 내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고단함을 알아주고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챙겨주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래서 그 작업복이라는 단어가 제게 주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제목에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책을 읽기 전에는 아버지의 이야기도 조금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나선 직업, 작업복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내 이웃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주위에 알지 못했던 고마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 주위에 알지 못했던 고단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람에 대해 고민하게 되면서도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책에 대해선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결국엔 읽는 사람의 세계를 넓혀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제게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웃, 직업, 존중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거든요. 이 책은 경향신문 기획팀이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작업복을 통해 정말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종사자들이 느끼는 보람과 고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해당 직업 종사자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어요. 목차를 같이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오물을 뒤집어 쓰는 옷입니다. 하수 처리 노동자, 소각 처리 노동자, 폐기물 연료 노동자, 재활용품 선별원, 환경미화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차별을 입히는 옷입니다. 여성 형틀목수, 여성 용접사, 유니폼을 입는 여성 직원들 등 고전적으로는 남성이 중심이었던 직종에 들어온 여성과 여성이기에 강요받는 유니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 번째론 물불 가리지 않는 옷입니다.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급식 노동자의 작업복 이야기를 합니다. 자긍심을 받쳐주지 못하는 작업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곁에서 가까이 봐도 쉽게 보지 못했던 차별이나 어려움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이 있지만 폐기물의 오염이나 위험에 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작업복, 직업의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만 남성 대비 작은 여성의 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작업복, 내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복, 직업이란 무엇일까, 작업복이란 무엇일까를 꼬리를 물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두런두런 저의 생각들을 공유하기 전에 우선 표지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제목을 자수처럼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책 표지를 만져보시면 조금 볼록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엄청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게 이 자수는 주로 이름을 주기할 때 많이 쓰잖아요. 작업복이라는 주제, 당신의 이야기라는 제목, 이 모두를 실밥으로 표현해낸 것이죠. 물론 뒷표지는 조금 평범한 느낌은 있지만 앞표지의 질감은 조금만 더 과장을 보태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전자책의 편리함이 절대 가닿을 수 없는 신물책이 주는 감동이라고 느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올해 책 표지 후보로 올리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직업이란 정말 오묘하죠. 나의 자아 실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닌가 싶어도 다른 사람의 인정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죠. 나란 존재의 안팎으로의 밸런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빌어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의 직업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저는 제일 처음엔 꼭 해보고 싶었던 일로 시작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가 망했거든요. 하지만 첫 회사에서 맺었던 인연으로 그 다음 회사로 옮겨가고 그 회사에서 또 어떻게 인연이 다 비슷한 업무 하지만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어요. 하고 싶었던 일로 직업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죠. 물론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갖는 재미와 힘듦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 첫 번째 장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의 노동으로 사람들이 편해질 때 얻는 보람이라는 문구를 한참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내 직업에 즐거움이나 도움받은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내 직업에 대한 보람을 언제 느껴봤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직업적 관점은 점점 개인적으로 좁아지고 있었는데 뭔가 좀 더 넓게 보고 틀을 깨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젠 작업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직업의 한 축이 자아 실현에 관한 내용이라면 다른 한 축은 타인의 인정입니다. 직업을 둘러싼 타인의 인정이라 함은 뭐니뭐니 해도 연봉이나 소득이죠. 사장님의 인정, 고객의 인정, 그게 제일 큰 인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봉이나 소득은 결과물에 대한 인정이니까요. 이 책에선 작업복의 이야기를 통해 일하는 과정에 대한 존중,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다룹니다. 특히 두 번째 꼭지를 읽으며 크게 느꼈어요. 차별을 입히는 옷 꼭지요. 몸집이 작은 친구가 용접을 업으로 삼아보려 하는데 특히 보호장구가 많이 필요한 직업임에도 자신의 몸에 맞는 작업복이 없어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봉이 아주 높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게 맞는 작업복조차 쉽게 구할 수 없다면 긍지를 가지긴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들에게 이 직업을 가져보라는 말을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일하는 동작에 딱 맞춘 작업복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 텐데 말이죠. 일하는 능률도 더욱 올라갈 테고요. 일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몸에 맞는 작업복은 없고 그래서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니 더욱 인정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며 일의 결과에 대한 존중만큼이나 일하는 과정에 대한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곰곰이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내 직업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작업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작업복을 입는 직장은 아닙니다만 업무 장비로 빗대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일에 써야 하는 장비들을 얼마나 세심히 신경 써주느냐로 이 회사에서, 이 직군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 보이고 보람 있어 보여 직업을 선택한 어린 친구가 몸에 받는 작업복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더 속상해졌습니다. 당신의 작업복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인터뷰와 함께 사진이 실려 있어요.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은 인터뷰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참 좋아요. 그 직업에 대한 설명도, 맞지 않은 작업복에 대한 불편함도,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도 모두 담겨 있거든요. 사진의 인쇄 퀄리티도 정말 좋고요. 기획부터 편집까지 정말 여러모로 섬세하게 작업한 책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